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윌슨 베넷의 엔데버 좀 더 깊이 들어가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리샵 관계자분이 알려주시던데 엔데버가 소리샵 내에 있는 북쉘프 중에서 가장 비싼 스피커라고 합니다. 소비자가가 5천만 원 정도 하니까요. 오늘 그런 제품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 제품은 굳이 그런 중량감이 아니라도 이 제품이 윌슨 베넷에서 갖는 비중 자체가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이제 우주 왕복선 시리즈, 디스커버리의 바로 위의 형 엔데버라는 타이틀 이런 걸 붙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윌슨 베넷 내에서도 거의 중추에 해당하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을 분류할 때 이제 아까 북셰프라는 말 썼다고 그랬잖아요. 통칭 이 플로어 스탠딩형, 톨보이형 이게 아닌 스피커들을 그냥 다 북쉘프라고 일단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품도 이제 명칭이 좀 필요할 때가 되는데 저는 이런 제품을 이제 오픈 프레임 스탠드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제품은 프레임 자체가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엔데버는 윌슨 베넷 내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현대 스피커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틀을 많이 벗어났고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능 그리고 그런 소재, 그 원리 자체가 기존의 스피커들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현장음을 재현한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갖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90년대에 만든 디스커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디스커버리도 똑같아요. 쟤도 이렇게 위아래 스탠드가 분리되지 않는 그냥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만들어 놓고 2, 3까지 발전하는 동안에 이쪽에서는 윌슨 베넷의 새로운 소재, 유닛 개발, 그 다음에 이런 바디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쪽 한편에서 그런 거를 통합한 톨보이가 하나 나온 게 그게 카디널이라는 스피커죠. 2012년에 나왔죠. 이 둘이 결합이 돼가지고 중간쯤 이렇게 일반 톨보이가 아니고 톨보이들 형태는 이미 그 아주 촘촘하게 저 위 에미넌스부터 옴니움, 레졸루션 이렇게 내려오니까 디스커버리 형태를 갖춘 채로 톨보이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카디널 만들면서 생긴 그 여러 가지 피보나치나 테크틱3, 그다음에 액트 바디 이런 것들이 디스커버리의 디자인을 그대로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그 프레임에 입힌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엔데버는 그렇게 디스커버리와 이쪽 카디널 두 개를 끌어다 합쳐야 이 제품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스케일이나 사이즈 자체도 많이 달라요. 일단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모든 게 2배예요. 용적도 2배, 중량도 2배. 반대로 아래쪽 모델인 자신의 동생인 디스커버리를 기본 틀로 했다는 게 일단 느껴지죠. 디스커버리를 그대로 확장시킨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이즈가 우리가 아는 대형 톨보이들하고 맞먹습니다. 일단 키를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프로하게 K10 플래그십이죠. 저기 있는 저 R8 아르테 같은 각사의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제품들하고 키가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뭐 중량도 이게 80여 킬로가 되는 대단히 무거운 스피커예요. 자, 그런 플랫폼을 갖추고 윌슨 베넷의 상위 버전들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성능들이 아낌없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상위 제품들하고 다른 점은 상위 제품들이 전후관으로 베이스를 배치한 구조인데 비해서 위아래로 동작하는 베이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얘가 밑에 프레임을 아래에서 위를 향해야 되는 그런 드라이버가 필요하니까 아래쪽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탠드 형체를 갖춘 이런 프레임 형체를 갖춘 그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 포맷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어쩌면은 상위 제품들보다 상위 제품들이 못하는 어떤 저음의 어쿠스틱을 새롭게 제시를 해서 그쪽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뭐 카디널 얘기를 했지만 윌슨 베넷의 최신의 모든 기능들이 다 투입이 돼 있어요. 테크틱 3 드라이버, 카본 섬유 재질로 된 6.7인치 콘을 장착한 미드레인지도 베이스도 똑같은 사이즈를 써서 대형만 서로 다르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항상 디스커버리 때부터 올라온 트위터 아래쪽에 붙이고 위쪽에 미드레인지가 들어갑니다. 6.7인치 테크틱 3 드라이버고 그리고 아래쪽에 1인치 피보나치 트위터인데 앞쪽을 실크로 하고 안쪽에 프레임을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지탱하게 만든 대단히 튼튼하겠죠. 파워 핸들링이 좋아서 높은 대역에 에너지를 많이 실어도 재생에 크게 문제가 없게 그렇게 설계된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카본하고 실크를 섞어서 만든 그런 트위터니까 그런 1인치 트위터가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죠. 이 아래쪽에 2개의 유닛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6.7인치 이거를 이제 아이소바릭 구조라고 하죠. 같은 압력으로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걸 마주보고 있어서 이제 클램쉘 구조라고 하는데, 조개처럼 그렇게 인클로저를 만들고 이 제품 안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이 많이 됐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위쪽은 비스듬한 카본으로 덮었어요. 이것도 저 디스커버리는 일자로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수직으로 위로 올라간 그런 공명이 위에서 이렇게 디퓨징이 되게 만든 구조입니다. 재질 자체는 카본으로 그걸 소멸시키게 했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든 그런 천정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는 아래로는 2개,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1개, 이렇게 리플렉싱 포트가 있어요. 디스커버리하고 이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용적 외에도 요 6.7인치 미드레인지 택틱3 드라이버가 완전히 밀폐된 채로 뒤로 쭉 좁아지면서 스피커를 관통해서 뒤쪽으로 뽑아내게 돼 있어요. 이 모양 자체를 계속 샴페인 병 같다고 이제 자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미드레인지는 알려진 대로 네트워크를 안 거쳐요. 앰프로 바로 직결되는 요 유닛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직결도 직결인데 네트워크를 거치지도 않은 뿐더러 공명도 다른 유닛하고 섞이지 않게 뒤로 따로 뽑습니다. 특별한 미드레인지죠. 그리고 이 체인버 안쪽은, 트위터는 뒤쪽이 밀폐됐고 전체 체인버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2개의 포트가 내려와 있어요. 이 포트는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 한쪽은 좀 좁게 막혀져 있어서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좁아서 마치 자동차 머플러처럼 좁고 넓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리플렉싱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인클로저입니다. 윌슨 베넷이 인클로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윌슨 베넷의 목표 자체가 일단은 앰프에서 들어온 신호가 스피커의 유닛을 동작시키면, 진동판을 울리기 시작하면 인클로저 내에서는 자체 공명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윌슨 베넷의 제조 철학입니다.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음매가 없게 만들었어요. 모노콕 바디라고 하죠. 뒤를 쭉 전체가 이어지게 만들고, 내부는 3개 레이어를 만들었죠. 안쪽에 이제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글라스 파이버, 그 다음에 카본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돼 있고, 앞쪽에 이렇게 거의 3cm 넘는 두꺼운 알루미늄 합금이죠. 이거로 프론트 패널을 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옴니움 이후에는 버전 3가 된 택틱3 드라이버가 된 이 제품들은 안에 블라스트 코어, 맨 안쪽에 되는 벽 있죠. 그 벽을 친환경 소재로 써서 만드는, 그 소재 자체는 비스코 일라스틱이라고 해서 단단하게 굳는 경량의 소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친환경 소재로 없어진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그런 소재와 공명 구조를 갖춘 이런 바디를 아래쪽에 이렇게 큰 프레임 이어져 있는, 아래쪽에 이제 키네마틱 베어링이라고, 바닥 자체는 굉장히 육중하게 역시 또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스파이크를 내려서 베어링 3개가 지지하게 되어 있는, 그 접촉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까지 받쳐야 이제 이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 자체 사이즈를 이렇게 윌슨 베넷이 내에서 보면은, 저 옴니움이라고 있죠. 저 위에 에미넌스 바로 밑에 서열 2위. 이 제품이 저 에미넌스랑 다르게 투바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 바디 위에 위쪽 바디가 얹혀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바디랑 얘랑 거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옴니움의 상단하고 똑같은 바디를 스탠드로 거치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옴니움의 상단에 해당하는 그런 바디를 이렇게 그냥 오픈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그 정도 등급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옴니움의 스탠드 버전, 그렇게 보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인데버의 소리를 들어볼 텐데, 엔데버를 뭐 한두 번 이렇게 저희가 청음도 하고 리뷰 형태로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린 적 몇 번 있는데, 이 제품을 이렇게 버메스터로 들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 조합은 엔데버를 드라이브한 가장 좋은 앰프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버메스터의 프리파워 조합 077하고 218, 지금 소리샵에 들어와 있는 버메스터 중에 최상위 라인업이죠. 이 조합으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윌슨 베네시가 하이엔드 스피커계에서 차별화된 영역, 본인들이 90년대에 스피커 회사를 만들면서 타사에 없는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스피커 드라이버, 특히 저 베이스 유닛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유닛도 마찬가지지만 스피커 드라이버라는 거는 시청자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기존 스피커들의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윌슨 베네시는 이 방향을 지금처럼 90도로 틀었어요. 상하로 동작하게. 이거를 이렇게 해도 저음이 들리나?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그랬어요. 이거 만든다 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구조 보여주려고 만든 샘플?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베이스를 들어보면 이게 특이해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베이스가 스피커에 들리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스피커 중간쯤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신기해요. 베이스가 그런 지점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게. 여튼 근데 그렇게 해서 스피커의 방향을 틀었다는 거, 저음 유닛의 방향을 틀어놨다는 거, 그 다음에 신소재를 썼다는 거예요. 카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간 블라스트 코어에 들어간 엘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도 그렇지만, 특히 카본을 스피커에 도입해 본 경우는 이렇게 한두 번 있고, 지금은 여러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카본 자체를 국가에서 R&D 사업 자금을 받아 쓸 정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시켜간 거의 최초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소재에 대한 연구를 국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성공시킨 그런 또 유일한 사례가 됩니다. 거기다 이제 이 친환경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오디오 산업의 반경을 넘어서는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 것까지, 윌슨 베네시는 그런 면이 좀 특별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소리 자체가 이전에 없었던 다른 스피커,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이런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신소재와 우퍼의 방향,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최종적인 사운드, 이런 거의 집약체가 지금 엔데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윌슨 베네시를 제대로 배치하고 제대로 드라이브를 했을 때는 목표 자체가 스피커가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배치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만, 이 제품에 맞는 앰프를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버메스터 이 레퍼런스 라인업에 218 모노블록하고 077 같은 이 앰프로 드라이브를 해본 엔데버는 여태까지 소리샵에 들었던 엔데버 소리 중에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앰프 등급이 높아서 그렇기도 한데, 이 스피커의 어떤 컨셉 자체를 잘 꿰뚫어내서 엔데버는 이런 소리가 나야 돼라고 거기까지 동작을 시켜주는 앰프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이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있는, 시청자를 향해 있지도 않은 이 두 개의 6.7인치 베이스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얻기가 쉽지 않아요. 다이나믹하면서도 실제 음원에 있는 그 똑같은 베이스, 그걸 구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오디오 많이 해보실수록 더 좌절을 많이 겪으셨을 그런 수많은 오디오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두 개를 다 얻으려는 경우는 아주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비싼 제품을 쓰거나 그래야 가능한 일이죠. 엔데버를 들어보면 일단은 다이나믹이 나오는 입체감, 지금 얘기한 그대로죠. 홀로그래픽한 어떤 스테이징이 떠오르면서도 저음이 아주 멋지게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저음부터 주르륵 끌고 올라와서 전체 오케스트라의 그 트랜지언트가 쾅 터지는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이런 게 잘 나타나는데, 처음 들은 그 슈베르트의 미완성 같은 곡이 그렇습니다. 낮은 음으로 적은 음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잘 보인다는 게 중요하죠. 이 음이 이게 피아노의 저음인지 아니면 어떤 베이스의 현악기의 저음인지 아니면 다른 저음인지, 그런 쿠르릉거리는 소리가 현악기 합주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게 낱낱이 일단 들린다는데, 일단 엔데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주주주주주 이제 악기수가 많아지고 높은 대역의 악기들이 등장하면 여기서부터 조금 홀로그래픽해지는 게 좀 더 강화되죠. 일단 상하의 앞뒤 군들이 더 펼쳐지기도 하지만 앞뒤의 거리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전체적으로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 잘 분간이 안 가기 시작해요. 어디 소리가 나오는지 좀 의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피커를 중심으로 그 뒤쪽에 이만큼 오케스트라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중중중중중중 하면서 딴딴 딴딴 관악기하고 타악기까지 같이 휘몰아치면서 땅 때리면서 급격하게 정적이 오는 요 과정들을 내 앞에 그냥 오케스트라가 있는 듯한 느낌. 사실 엔데버를 드라이브를 뭐 이렇게 못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전에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이 버메스터 조합으로 들어보면 좀 더 큰 스케일로, 그리고 앞뒤 간의 거리도 더 넓혀진 채로
다이나믹하게 들린다는 거 있죠. 그리고 악기 음색도 조금 진해져서 표정이 좀 더 많아진, 그럴 때 이제 제가 표정이 좀 더 풍부해졌다고 표현하는데, 콘트라스트가 잘 지면서 무대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떠오르는 이런 장면을 아주 잘 만들어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야금에서 미묘한 뉘앙스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가 그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러니까 큰 소리는 어떻게든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곡이 안 생기게 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야금을 이렇게 리얼하게 아주 선명하게 내주는 게 이게 좀 어렵거든요. 앰프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스피커 드라이브가 각 대역별로 정확히 움직여야 되는 건데, 저희 자주 들어보는 그 포플레이의 곡 중에 Wish You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이렇게 다이나믹이 쿵쿵거리고 나오는 그 101 이스트바운드나 뭐 발리런 같은 곡하고 다르게 아주 약한 악기들, 야금으로 악기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다가 이제 그러다 기타가 쭈르륵 들어오는 이런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에서 이렇게 하늘거리는 야금들, 이게 주로 기타 소리들이거나 퍼커션들이 이제 같이 떠돌아다니는, 허공에 이렇게 떠도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인데, 깃털 같은 걸로 이렇게 간지르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감촉이 너무 좋아요. 이게 녹음할 때, 그리고 연주자들이 딱 그런 느낌을 주려고 야금으로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를, 그 뉘앙스를 그대로 재생하는 거는 사용자의 몫이에요. 그걸 이렇게 재생을 하는 건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게 그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엔데버의 소리는 그 소리를 아주 야금의 그 아주 작은 뉘앙스까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공간적으로 저 뒤에 허공에 이렇게 연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공기가 이렇게 떠도는, 울림이 생겨서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미국 평론가들은 에어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곡이 딱 그런 느낌들을 잘 들려주는,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순간들이 잘 보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대가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가장 홀로그래픽한 이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주는 곡 중에 하나가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에 나오는 그 플라워 듀엣, 꽃의 이중창이 있잖아요. 이 곡을 들어보면 사람의 음성 자체가 아주 얇은 레이어로 그렇게 입체적으로 섞여서 들리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앞뒤에 그런 얇은 막 같은, 특히 이 남자 음역대가 아니라 여자 음역대, 특히 소프라노 음역대 여기 두 개가 섞이면 레이어가 아주 홀로그래픽하게 지는 이런 모습도 연출할 수 있는데, 재생을 잘해야 일단 그게 느껴지겠죠. 이게 캐서린 젠킨스하고 키리데 카나와 이 둘이 듀엣으로 부르는 그런 곡인데, 라크메 명연들은 워낙에 많지만 이런 녹음까지 잘 돼 있는 이 곡의 느낌을 녹음으로 잘 담은 이 버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두 사람의 음이 이렇게 입을 떠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독특한 두 사람의 음색이 아주 얇은 레이어처럼 이렇게 섞이는 장면들, 이런 거를 인데버가 아주 멋지게 보여주죠. 딱 이거는 오케스트라하고 다르게, 오케스트라는 사이즈가 크니까 그걸 축소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나타나는 그런 홀로그래픽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실제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그런 점이라는 데서, 그런 재현이라는 데서 조금 더 실제 느낌에 가깝습니다. 엔데버가 이런 소리를 내줄 때 보면 이게 뭐 북쉘프니 스탠드 거치형이 이런 표현하고는 걸맞지 않는 게, 대형기에서 나오는 소리, 스케일도 크고 스피커가 사라진 순간에 뒤에 스펙터클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장면들, 이런 거 들으려고 돈을 써서 좋은 오디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인데버를 들으면서 오디오, 특히 스피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스피커는 현재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음악도 들리지만 음악을 듣는 이면에 그런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그런 스피커가 엔데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엔데버를, 여태까지 인데버에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버메스터 077과 218 조합으로 한번 끝까지 가봤습니다. 엔데버라는 스피커가 어떤 의미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주 잘 확인해 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